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사리포구가 우리 눈에서 사라진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리포구는 없어졌지만 안산 시민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지난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리포구라는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비릿한 포구의 새우젓 냄새를 기억하려는 뜻도 있지만 안산 시민 모두가 공통으로 기억하는 분모를 찾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리포구에서 일을 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서해안에서 어업을 하신 어부, 물량장 자판에서 새우젓을 팔던 아낙네들, 횟집을 운영하시던 분들, 어구와 어망을 수리하던 분들, 선박을 수리하던 분들 등 사리포구와 관련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포구를 때마다 찾아와 게와 새우젓을 사고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구로 발길을 옮긴 많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파는 아주머니와 그 푸근한 인심을 찾아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스디쓴 소주에 초장을 찍은 회 한 모듬을 입안에 가득 넣어 그 감칠맛을 찾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달픈 삶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곳 사리포구에 오면 훈훈한 인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리포구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저 뒤에 두고 앞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다시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은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의 책을 펴내며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안산에서 지역사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신대강 선생님께서 쓰신 책의 앞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초대 손님이신데요.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가 가슴에 진짜 절실하게 와닿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춥지만 우리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색칠하기 한참은 돌아오는 길에는 채소파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아줌마 희망한다니 얼마래요? 희망이요? 나도 몰라요. 희망한다네 얼마예요? 희망한다네 얼마예요? 희망한다네 얼마예요?
한참은 돌아오는 길에는 채소파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아줌마, 희망 한 단에 얼마래요? 희망이요? 나도 몰라요.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희망 한 단에 네, 장사에게 희망한단에 관한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그 책의 저자시죠.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대광입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름만 말고요. 네. 네. 안산에서 제가 96년에 왔으니까 이제 네, 30년이 조금 안 돼. 이제 안산을 조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리고 안산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우리 안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안산의 역사 선생 신대광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곳이 이제 안산 시민자치학교예요. 벌써 작년 일이 돼버렸어요. 올해 새해가 2023년이 되니까요. 예, 그때 이제 그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알고 있는 활동만도 뭐 몇 가지인데 어떤 활동을 2022년에 하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네. 어쨌든 뭐 지역사와 관련해서 네. 우리 안산의 시민들이 좀 꼭 알았으면 하는 네. 그런 활동을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작년 봄에 그 3.1운동 관련해서 네. 안산의 3.1운동이 또 역사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원 주최로 해서 안산 지역 3.1운동의 주체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예,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옛 사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음. 정리해서 발표를 했던 게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역 네. 사회에서 좀 의미 있는 네.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네, 게 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안산 지역의 그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네. 그 교재를 좀 하나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네, 요청이 네, 와서 그때 2학기 내내 네. 그 작업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은 뭐 다문화 도시 또는 뭐 상호 문화 도시라고 네, 네.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그 교재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 그러면은 그 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이제 곧 나옵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교과서처럼 이렇게 네네. 뿌려지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안산만 네, 안산 지역이 아무래도 네네.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각 학교에 아마 보급될 배부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가 만났을 때가 이제 통일포럼에서 이제 특별 수업이죠. 이제 말하자면 교실 밖 수업이라고나 할까요? 네. 예, 그 주말에 저희가 모여서 뭐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사는 곳, 고려인 마을 이렇게 쭉 돌면서 아, 선생님이 그 고려인 마을 또는 그 사할린 동포 이쪽의 분들의 또 관련해서 활동을 오래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것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안산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네. 그중에 특별히 이제 네. 중국 동포하고 이제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려인 동포들은 대략 뭐 한 2010년도 전후에 네. 우리 안산 지역에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한 대략 한 2만 명 정도 네. 우리 안산 지역에 살고 계시고 사할린 동포는 조금 고려인하고 이제 결이 다른데 네. 그 한대 앞역 그 앞에 그 고향 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우리 고려인 동포 사할린 사할린 동포들이 동포. 살고 예. 계시는데 2000년에 들어오셨어요. 네, 이분들은 네, 네. 대부분이 다 65세 이상 되시는 네, 어르신들 네.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 고령이시고 네. 또 이제 제가 그 살인 동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네. 참 그 우리가 이분들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네. 또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이라고 네. 할까요? 네. 이 땅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시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뭐 공산주의 국가 그렇죠. 뭐 네네네. 어디서 왔다 뭐 네네네.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어르신 한 분이 그 살인 동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고 붉은 놈들이라고 정말요? 네 하셔가지고 이게 이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어디 꼼짝도 못하고 그 네. 단지 안에서만 지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그분들이 사할린으로 가기까지의 뭐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또 독립운동하시던 후손분들도 계시고 네, 그분들 일부가 중에 계시죠. 예, 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 어찌됐든 그 멀리 가셔서 사할린까지 이주해간 데는 뭐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저희 나라에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참 개인의 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또 경제적 여건과 또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앞서서 조금 더 잘 산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의 필요에 의한 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굳이 그분들이 또 사할린까지 그렇죠. 가셨을까라고 네, 하면 사실 역사적인 어떤 책임도 있죠. 국가로서는. 그럼요. 예. 아주 크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단지 그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아직도 네. 저희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런 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네, 마음 아픕니다. 네. 네. 그 고려인 마을에 최근에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또 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네. 그 작년 이제 한 1년 됐죠,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우리 많은 고려인들이 네네. 그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네. 정말 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네, 인근 네. 국가로 네. 피랑 갔다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 뭐 친인척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쨌든 고국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출입국 그 통계에 의하면 한 1,200명 이상이 지금 네. 국내에 들어와 있고 네. 그 중에 우리 안산에는 한 100가정이 조금 넘는데 네. 한 200명 좀 넘게 예. 들어 살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게 사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이제 탈출해서 온 건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1원 한 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들어오게끔 이제 특별 비자를 줘서 들어오게 했지만 네네.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남자들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못 나가게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부인과 그 다음에 아기들만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생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모금 네. 기부를 해서 네. 뭐 한 가정당 뭐 100만 원씩 네. 150만 원 줬지만 그게 이제 몇 달 만에 다 소진이 그럼요. 돼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네. 또 같이 데리고 온 아이들 네. 이 학교에 입학하기가 네. 너무 힘들어요. 아. 아무 그 뭐 전 학교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네. 또 이제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학교 적응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 안산에서도 그 뭐 전기 담요. 저희도 이제 그 사동 마을에서 네. 마을 분들이 함께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 겨울을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네. 뭐 모금 활동해서 전기 난로 뭐 네.
전기장판, 뭐 두꺼운 옷, 네. 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이제 기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추운 겨울, 뭐 몸도 춥지만 사실 마음이 더 춥죠. 네. 예, 고국이라고 왔는데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났고 엄연한 피난민이긴 하지만 저희 나라의 난민법상 사실은 망명이나 난민의 조건이 좀 전쟁과 또 상관없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여러 핍박의 이유가 증명돼야 하다 보니 사실 난민주의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아마 인도적 네, 네. 체류지라는 네네. 예, 그 비자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은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주거 지원도 되고 뭐 취업할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인턴 제도도 네네.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예전에 이주민 방송에서 난민 이집트 출신 난민하고 일을 해봐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속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은 난민이지만 사실 또 그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죠. 민족적 네, 한민족. 예 한민족이라는 동포죠. 네.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보면 네, 어떻게 네. 보면 동포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네, 우리가 네. 동포 지원이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나 이런 제도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 같으면 뭐 H1 비자라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뭐 여기에 호적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난민들에 비해서 또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은 또 고려인이라는 네, 또 네. 출신이라는 그 네, 말로 네. 동포라고 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네, 태도가 예,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전에 이제 그 선부가 치키우터라고 해가지고 고려인 네, 네, 네. 그 아이들이 와서 저희 라디오 체험을 하고 간 적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가 네, 네. 저희가 힘들었죠. 아,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통역 선생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라디오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하고 갔는데 다 저학년들이었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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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고학년 한 5학년 이상 대학이 기계를 좀 만지게 해주거든요. 아, 네. 근데 네. 1, 2학년들이 와서 해보더니 참여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거 만지고 싶다. 그러면서 녹음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학년 크면 꼭 와서 방송을 예, 엔지니어도 배우고 녹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일 포럼 때도 투어를 통해서 그 공간을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작은 박물관이 있단 말이죠. 네네. 네, 그 박물관을 그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 사료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내기도 쉽지 않은데 사실 사료가 많다고 하기에는 다 기록에 의존한 이제 전시였고. 사실 그래서 누가 여기 기여를 했을까 막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원래 지금 있는 그 사단법인 너머는 네. 이전을 한 거고 네. 초창기 때는 이제 좀 더 아래쪽에 그 네. 지하에 네. 아주 힘들게 아. 활동을 하셨죠 그분들이. 네, 네, 그러다가 지난 2014년인가요? 네. 지금 현재 위치로 네, 이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고려인들 좀 이해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해서 이제 그 지하에 이제 전시관을 작게 마련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전에 이제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고려인에 관련된 역사적인 근거와 자료를 네. 찾아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사진과 함께 네, 전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산의 고려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의외의 장소죠. 우리 안산에 있는 그 전시관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아마 그렇습니까? 그런 전시관을 만들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전인가요? 네, 네. 광주에 네, 네. 고려인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안산도 좀 빨리 네. 박물관을 좀 만들었으면 정식 박물관을 그렇죠. 원하시는 거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가 저희 단원 FM처럼 이번에 함께 그러니까 작년이죠. 신규로 개국을 해서 광주 고려인 마을 방송은 정말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마을 방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고려인
분들이 모여서 직접 운영하고 또 강주에서 제법 공동체 라디오로서는 규모가 있게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네.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 강주까지 가실 수는 없잖아요. 안산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안산에 사는 저희 단원 FM이 또 고려인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또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해봤으면 하는 꿈이 있는데 신대강 네, 선생님께서 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뭐 사할린 동포나 고려인 그 분들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지역에 우리가 아까 박물관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 곳의 박물관들을 또 이렇게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실제 이제 강의 때 이제 그 안산 시민자치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성호박물관 정도, 뭐 이렇게 김홍도 미술관 네, 정도 이렇게는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모른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앞에 사리포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포구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박물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저처럼 안산에 20년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산에 가볼 만한 박물관들 어디 있는지 좀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가 넘는데 네. 뭐 가장 기본 베이직이 이제 말씀하신 성호박물관, 네. 김홍도 미술관, 뭐 네. 최용식 기념관, 네. 그다음에 작년에 개관한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네, 뭐 이 네. 정도. 그다음에 네. 대부도 탄도에 있는 탄도 어촌미석박물관 이 정도는 뭐 네. 기본으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안산에 작은 박물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네. 들자면은 과거 여기 그 초지리죠 옛날에는 네. 네, 거기에 있었던 별망 어촌 네. 을 이제 별망 어촌 문화관이라고 네. 해서 네. 지금 공단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안산의 99.9%의 시민들이 모르십니다. 네.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여기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 상록구에 네. 그 과거에 그 해양연구원 네, 그 네. 옆에 그 네. 명예학교가 네, 있고 네. 명의원이 있는데 네, 네, 네. 우리 뭐 다 특수 장애 네. 시설 뭐 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네. 명의원이 이제 네. 과거 그 고종 황제 아들이었던 영친왕의 부인,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방자 여사, 네, 또 네. 일본 이름은 이제 마사코라고 하는 네. 네. 그분의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휘라고 하는 게 영친왕의 호인데 네. 그 이제 부인이었던 그 이방자 여사가 남편의 이제 호를 네. 이제 따서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안에 가 보면은 또 그 대한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네. 또 볼 수 있는 아주 정말 네. 우리 안산 시민의 99.99%가 모르는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그 아마 그 명예원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안산에 네. 살면서 특수학교가 네, 예, 네. 안산에 있다 정도까지.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굉장히 소중한 뭐 대한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유적 유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방문하신 분들이 저처럼 아마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네.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그 지역 문화 콘텐츠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안산엔 지역 유산이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막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말인지 모르고 네, 저도 네. 동조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미천하고 또 거기다가 안산하면 이제 공단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은 거의 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막 고층으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그 메마른 느낌이랄까요? 네, 네. 예, 공단, 구획도시, 그 구획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공장들, 뭐 그다음에 아니면 높이 올라간 아파트, 뭐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딱 들어와 박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옛 이름이 지어지고 했는지 이제와 이제 저도 이제 배우니까 시민자치학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폭우가 그렇게 많았고 그곳에서 정말 아까 낭독해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생선을 먹으러 잡으러 이렇게 모였었다라는 거를 몰랐다는 게 이제 참 진짜 안산에서 아는 게 1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안산 시민들 중에는 여기 원주민보다 또 이주민이 많고 그것이 뭐 해외에서 온 이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아까 저희 사무국끼리 얘기했는데 호남향유회가 전체의 뭐 한 70만의 인구의 30만이 호남향유회 소속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60% 네. 55에서 60% 된다고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 거기다가 뭐 또 충남향유회, 뭐 안양향유회, 향유회로 따지면 이제 이곳이 이주민의 도시라는 얘기인데 그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뭐 아파트 들어선 다음에 온 사람들은 여기가 포구였는지 뭐 그렇죠. 바다와 인접했었는지 그렇죠. 시하오는 이때는데 모르죠. 왜 호는 안 보이는지 막 그리고 고잔동은 특히나 갯벌 위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본인이 살고 있던 땅이 갯벌이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야 서로 좀 알 수 있게 될까요? 뭐 어쨌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다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는 그 시의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안산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또 교육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민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혼자 개인이 알려고 그러면은 사실 정보도 부족하고 또 처음 이사 온 사람이 뭐를 알겠어요. 동네 지하철역 이름 하나 파악하고 입구 찾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길잡이가 돼줘야 하는데 결국은 저는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우리 마을이 사리포구에 있었던 자리인지 아니 별망성이 있었던 자리인지 아니 여기 조기가 많이 잡혔던 자리인지 뭐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저는 그나마 대학에서 이제 한양대 대학원을 나오는 바람에 그 한양대 출신의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나가서 회를 먹었네, 피리를 불었네, 뭐 어쨌네, 뭐 이런 얘기를 전설로 듣다 보니까 아는 거지. 솔직히 뭐 한양대 앞에 바다가 그리 가까웠다라는 사실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얘기해줄 동네의 어르신이든 선배든 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같고 그런 공동체들의 움직임이 이제 그 내 지역만이 아니라 내 지역을 넘어서 그럼 내가 반월동 주민이면 알았어 이제 안산동을 알게 안산동 알았으면 그러면 저기 고잔동은 어땠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그게 이제 안산에서 좀 성장하는 청소년 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이렇게 알아갈 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공동체성 하지만은 사실 역사를 모르는데 공동체성이 생길 리가 만무하잖아요. 내 지역을 모르는데 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좀 공동체에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선거만을 위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옛 지명과 현재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안산을 만들어 왔는지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안산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3.1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굉장히 폭우가 많았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역상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교과서에서 언급 안 되는 게 뭐
대단한 사람들로 기억되지 않아서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세상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진도에 굉장히 유명한 어르신이 은퇴하신 게 장안에 화제가 됐는데 그게 그분이 평생 모으신 돈을 기부해서 뭐 100억 이상을 벌으셨대요. 한약방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걸로 명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우시고 국가에 헌납하시고 또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그분의 장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뉴스 기자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장학금을 받고도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님께서 세상은 대단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와 그래 그 장학생 중에 서울대 무슨 교수 뭐 카이스트 교수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구나 싶거든요. 아마 그 사할린을 가신 분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로 또 강제 이주 당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 연방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뭐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진 한국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 역사의 한 부분을 다 만들고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돌아왔을 때 비록 알려진 대단한 뭐 독립운동가는 아니시더라도 그분들이 또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 정미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무명이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요. 선생님하고 다시 좀 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 어느 봄날 떠나지 못한 찬 겨울 끝바람에 옷깃 여미 운다 언제부터였나 채 녹지도 않은 메마른 땅 위로 연초록이 어리운다 무너진 담장 아래 한줌 흙 위에도 아무 투정도 없이 우리를 내린다 이름 없는 날에 이름 없는 곳에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이름 없이 간다. 왜 없겠는가 수수한 이름 하나 그저 아무도 그 누구도 부르지를 않지. 건네 주겠는가 깊은 눈길 한 번 사뿐 들꽃을 피해서 조심히 가는 발길 온 산 뒤덮은 푸름은 큰 나무만 아니라 무심히 밟고 가는 수많은 그냥 풀 이름 없는 날에 이름 없는 곳에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이름 없이 간다. 이름 없는 날에 이름 없는 곳에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이름 없이 간다. 이름 없이 살다가 또 이름 없이 간다. 네, 정미라의 무명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 고려인들이나 사할린 농포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된 존재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주해 갔다가 뭐 혹한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주해 간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또 여러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안산에서 3.1운동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99.9%일까요? 90%일까요? 근데 3.1운동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늘 그 33인의 그 민족대표. 예, 민족대표만을 너무 공부해가지고 사실 안산 같은 곳에서 서울하고 근거리지만 안산에서 설마 3.1운동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곧 3.1 네. 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네.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네네. 남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3.1운동 그러면 뭐 서울의 탁골공원, 뭐 네. 유관순,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네.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산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당시 네. 안산에 이제 4개 면이 있었는데 네. 수안면, 반월면, 군자면, 대부면 4개 면 공이 다 네. 만세 운동이 있었거든요. 네. 3.1 운동의 가장 피크였던 3월 말에서 4월 초 네. 전국적으로 네. 일어났던 그 운동의 그 정점에 있을 때 네. 우리 안산도 예외 없이 수암에서 약 한 2,000명의 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반월에 한 6,000명 정도, 600명 정도, 네. 군제 한 1,000명 정도, 네. 또 대부까지 이렇게 곳곳에서 만세 운동을 했다는 거는 네. 그 이제 뭐 역으로 설명하자면 일제 압박이 그만큼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독립 정신이 네. 우리 안산 지역이 또 강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 우리 안산 지역의 3.1 운동의 정신을 좀 올바르게 계승을 하고 그 정신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에서도 이제 공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네. 지역사 연구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그 현장을 답사하는 활동을 해왔고 네. 그 현장에서 만세 운동도 네. 전개하면서 이제 시에다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게 가능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네. 이제 104주년 되는 3.1 운동도 또 시민들과 함께 네. 네. 그 운동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산동 네, 지금 안산 그 수암에 네, 수암에 네, 네, 예, 네. 저희가 모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는 해마다 그 만세 현장 네. 수암에서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당시 기록을 좀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도살장 터라고 하는데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네. 거기서 이제 1차 집결한 다음에 네. 안산 초등학교 그다음에 향교 네. 그다음에 그 주재소 네. 그다음에 면사무소 이렇게 이제 돌면서 만세 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네. 만세를 좀 하고 싶고요. 올해도 이제 그 예전에 세웠던 3.1 운동 기념비가 네. 있고요. 네. 좀 아쉽기는 한데 작년 네. 12월 27일 날 네, 네. 시에서 그 3.1 운동 기념 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념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몰랐고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아 그러게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와.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사를 보고서 알았는데 뭐 음. 시장님이 이하 뭐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 그 독립유공자 후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하고 네.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아니 왜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왜 안 왔느냐. 그래서 어르신 저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죠. 아.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가봤더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야. 뭐,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게요. 아, 이게 행정이 항상 아쉬움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시민과 함께 하려면 그동안 그곳에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빼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게요. 싶네요. 정말. 그리고 또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네. 꼭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제일 아쉽던가요, 선생님? 그 저희가 이제 2008년에 네. 우리 안산 지역의 3.1 운동 조사 보고서를 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시에다 제안을 했고 네. 여기다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음. 했는데 이제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 그 장소를 이제 어렵게 네. 새로운 장소를 이제 그 주재소 자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네.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3.1 운동의 안산 지역의 3.1 운동 역사성을 좀 네. 새겨줬으면 했는데 네, 네. 거기 이제 이렇게 안내판에 이제 글 내용도 아,
어느 분이 쓰셨나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 이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많았고요. 조형물도 이제 우리 안산 지역에서의 3.1 만세 운동은 그 조형물에서는 이제 여성이 그 태극기를 들고 맨 앞에 크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 마치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유관순 이렇게 떠올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네. 100년 전에 어떤 그 사회 구조상 네.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뭐 여성분도 있었겠지만 네. 뭐 시위를 주도하신 그 수암 비석거리 만세 운동 6분이 다 남성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앞에 그 주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뒤에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양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 당시 상황이 방영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그 네, 3.1 운동하면 그 이미지로서 소비되었던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는 거 아니라고 막 네. 다들 뭐라 하시던데 예 어쨌든 유관순의 어떤 그 이미지화된 모습을 네. 그대로 이렇게 담았다는 게 이제 조형물에서 좀 아쉬움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남녀 뭐 편을 가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산에서 주도했던 그 6분의 형상이 오히려 안산에 이런 그 백성들 차원의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더 좋았을 것인데라는 네. 아쉬움이신 거죠. 네, 네. 네. 아쉽네요. 듣고 네. 보니. 뭐 역사적으로 실제 뭐 여성이 주도한 독립운동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안산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주도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잘 반영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없나요? 조형물 바꾸려면 돈 많이 드나요? 어렵죠. 예, 시에서 그래서 재정을 쓸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좀 지역사회와 좀 이렇게 그 지역사회 연구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게요. 아, 이번에. 진짜 정말 아쉽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뭐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꿔지려면 지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역시. 그 말은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면 그래야 또 같이 네. 으쌰으쌰 해서 이거 네네. 바꿉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뭐 누가 뭐를 어디다 세웠는지 뭐 지금 3.1 운동은 있었는지 뭐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될 리가 만무한 네. 것 같고요. 네. 누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수준은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다 그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폄하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안산에 2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저같이 20년을 넘게 살아도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게 하자. 배워서 남주자. 뭐 그런 운동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산 시민자치학교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활동가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니까요. 이게 이제 학교나 뭐 우리가 다문화 이해 교재 만드신다고 애쓰셨는데 지역 역사 문화 알기 교재도 좀 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원래 학교가 또 배우게 하는 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의 역사 하나하나를 알려면 이제 알고 나면 또 우리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에 신대강 선생님 역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 역사 알리기 코너를 하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막 나르겠습니다. 막 들어라. 유튜브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저희가 방송 이제 조만간 저희도 개국할 거거든요. 그럼 주파수로도 내보내고 유튜브로도 내보내고 어디 뭐 페이스북에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네. 접근성이 쉬워야 되는데 네, 이게 네. 모아서
집합교육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자발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매체는 일단 녹음해 놓으면 뿌리기는 쉬우니까요. 음. 저희가 시대에 맞게 SNS를 통해서 열심히 퍼나르겠습니다. 한 코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1운동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그쯤 해서 한 번 더 나오셔서 선생님께서 좀 예, 관련해서 좀 이렇게 특별 방송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3.1 운동에 일반 시민들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재연하는 네네. 그 자리에 네네네. 함께 가시면 되고 네네. 특별히 복장을 요구하시지는 않죠. 네. 뭐 저희가- 평범한 옷을 입고 그렇죠. 예, 오고 네네. 깃발은 나눠주시나요? 네, 어떻게? 태극기는 이제 네.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고요. 네네네. 네, 뭐 민복이 있긴 한데 네. 뭐 좀 쌀쌀한 날씨여서 그냥 네. 평상복 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보통 몇 시에 모여서 이제 하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뭐 10시에서 뭐 10시, 11시 사이 예, 하니까 네네. 그때 아마 안내가 될 겁니다. 네네네. 그때 한 번 더 와서 강조해 주시면 이제 좀 참여를 유도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을수록 지역사에 대한 이해나 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뭘 알아야지 안산에 대해서 뭐 문화적 콘텐츠로서 그러니까 콘텐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만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 딛고 사는 안산이라는 땅에 대해서 좀 알아야 우리도 주민으로서 제대로 된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네. 살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하셨던 강의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폭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특히나 그 사리포구는 저도 읽었어요. 책도 보고 사진도 어, 보고. 근데 아, 그날은 네네. 방출하신 사진이 훨씬 많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사진만 다 봐도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마을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래서 사리포구 외에 이제 또 뭘 쓰시고 계시다. 집필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리포구를 왜 쓰시게 됐는지 그리고 사리포구 이후의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실 예정인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사리포구는 이제 뭐 우리 안산 네. 예전부터 사셨던 네. 또는 우리 안산을 기억하시는 다녀갔던 많은 분들이 그 추억 속에 있는 공통 분모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소환하는 거는 뭐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리포구가 어떤 의미였을까? 네.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이것을 좀 재해석할 수 있을까? 네, 이제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당시 그 포근했던 또 푸근했던 네. 사리포구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성을 네. 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네. 좀 적용해보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산의 23년의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네.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제 네. 사리포구를 찾았던 거고요. 네네. 올해는 이제 그 수인선을 지금 네. 저희가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과거에 이 수인선을 타고 다녔던 많은 우리 안산의 그 정말 이름 없는 아까 네. 우리 노래에서 들었던 네. 그 무명의 네. 우리 이제 민들의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참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좀 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뭐 작게는 우리 수인선을 포함해서 네. 한국의 철도 이야기, 네. 또 좀 크게는 이제 이 철도가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지역사 모임 하시는 분들끼리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한번 일본 철도를 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사실 이번 네. 겨울방학 때 가려고 했었어요. 네. 일본의 그 도쿄 위에 네. 그 일본 최대 그 철도박물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본은 철도박물관이 수십 개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일본 철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네. 어떻게 철도가 들어왔고 네. 네. 또 그 철도 속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철도는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의 네, 도구로 그렇죠. 쓰였죠. 맞아요. 또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수인선이 네. 부설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네. 뭐 좀 여의치 못해서 못 갔지만 네. 어쨌든 그 수인선이라는 광을 통해서 네.
우리 안산 그게 95년 12월 31일까지 옛날 수인선이 운행이 됐고요. 네네. 지난 2017년에 다시 이제 네. 분당 수인선으로 네. 재개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철길을 한번 쭉 걷고 네. 그다음에 아직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네, 네. 여기 그 화성에 그 철로가 네. 일부 남아 있고 네. 철교가 남아 있어요. 아. 빈정 철교라고 네, 해서 네, 네. 그다음에 그 옛날 원곡역이 네. 그 흔적이 좀 남아 있거든요. 아. 안산역에서 전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네네. 그다음에 여기 아시다시피 고잔역 뒤쪽에 네, 네, 네. 철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보이는 걸 네. 통해서 이 수인선이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네. 있는지 네. 뭐 수많은 그 통학생들이 네, 네. 학교를 다닐 때 이용했었고 네. 또 행상을 하시던 많은 그 아주머니들 네, 네. 할머니들이 네. 이마에 이렇게 보따리를 지고 네, 네. 다녔던 그 수인선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그걸 올해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때 강의 중에는 수인선이 누구 집 앞을 지나갔다고 했는데 일본인 네, 일제 강점 시대 그 일본인 관료죠? 네. 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 집 앞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구나.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이게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 집 앞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행정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네. 해보면 어쨌든 일제강점기를 막 비극적인 역사 막 잡아가서 고문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식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알아내는데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정말 평범하게 그저 나는 기차를 탔는데 그게 그거 하나도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키운 양식과 여러 가지들이 수탈되는 목적도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내가 굳이 이 앞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걸 그 사람 때문에 수인선이 그 앞으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역사 공부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역사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선생님의 연구가 안산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예산 지원이 좀 어찌 되는지 몰라서 그냥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건지 그 모임에서 그렇게 참 이걸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괜찮으신 건지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어려움이 많죠. 네.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거여서 네. 뭐 어려움이 많고요. 뭐 그래도 또 나름 뭐 공부도 많이 되고 네. 또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보람도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한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벌써 네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신대강 선생님 통해서 안산의 지역사를 더더욱 많이 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 안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네네. 들려서 학교는 정해지신 거죠? 아니 아직 안 정해주셨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주 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산의 지역사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뭐 부담스럽게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러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걸음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이주의 안산에서는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공동체를 위한 라디오로서 주민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라디오입니다. 마을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은 88.7MHz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지금 송신탑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늘 듣던 GSDG 캠페인송을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